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로가 지나면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산간지방에는 서리가 내린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높고 푸른 하늘, 또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래서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이기도 하죠. 오늘 서울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에 머물러서 낮에도 좀 쌀쌀하겠습니다.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MF 한국 성장 전망치 낮춰, 이런 주제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6%로 각각 낮췄습니다. 내년 전망치 2.6%는 2012년 2.3%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내린 2.7%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IMF는 세계 경제 양대 대국인 미국 2.9%, 중국 6.6%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고,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MF는 이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 글로벌 무역 분쟁과 또 금융 불안의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자켓쇼 두 번째입니다. 북풍계리 사찰 수용, 사찰단 곧 방북, 이런 내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곧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합의하는 대로 사찰단이 미사일 엔진 테스트 시설, 또 풍계리 핵실험 시설을 사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북한이 풍계리 등의 사찰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영변 핵시설 등 다른 시설을 포함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북미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북미 정상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기 개최는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을 뜻하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3국 정상의 일정을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폼페이오 김정은 회담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다. 특히 북핵의 핵심인 영변시설을 포함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마지막 협상 카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스 자켓쇼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 프란치스코 교황 공식 초청,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부터 18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경후에 문 대통령과 교황청에서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면담 하루 전인 17일 오후 6시에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청 국무원장 주재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진행됩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기간 중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심이 많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지만은 실제 방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jak쇼 네 번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유럽 쪽 중립국 검토 이런 주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미북 간 논의 상황, 또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국내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조기 개최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전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간다면 시간이 아직도 남았다. 미국 워싱턴에서 10월 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10월 안에 이런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정작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에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국내외 상황, 또 중요한 국제 간의 이런 회담, 정상 간의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줄다리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미국은 회담 장소로 우리나라 미국을 제외한 제3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지원해서 복수의 후보지 중 한 곳을 북측에 제의했지만은 북측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중립국 성향인 한 유럽 국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립국 성향의 한 유럽 국가는 지금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반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이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소식을 전하면서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과 식사를 갖춘 북측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서 두 정상이 만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산적해 있네요.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무원 17만 늘면은 줘야 할 연금만 92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세금을 너무 퍼부어대고 있다. 퍼부어주고 있다. 글쎄요. 적정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겠습니다만은
많은 산재관 문제들을 세금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실무협상 앞둔 미북, 장소는 빈 또는 판문점. 다음, 군, 북한 기계화 부대 차단할 방어시설 대거 해체. 다음, UN, 북 산림면적 25년간 40% 감소. 이어서 환자 2만 명, 연명의료 중단 선택.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이 그 인위적인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현재 환자 2만 명이 이런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풍등 떨어지고 잔디 불 붙고 검은 연기 나도 18분간 몰랐다. 이런 그 대형 조유소는 국가 그 관리 위험 시설로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 뭐 CCTV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점이 지극히 허술했기 때문에 40억 원 이상의 그 재산 손실이 일어났고 엄청난 화재로 인명피해도 불러올 뻔했습니다. 뭐 소 잃고 요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소 잃고라도 요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다음, 정부 탈원전 손실 전기료로 메운다. 제목 뉴스 1, 2, 3, 4, 5 뉴스 제목의 힘이었습니다. 다음,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소엽 시인의 풀잎의 노래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려가던 살아서 울어라. 살아있음은 감격이거니 살아서 실컷 울어라. 살아서 함께 우는 것도 사랑이거니 살아서 우는 것은 그래도 축복이어라. 싸우려거든 살아서 싸워라. 살아서 힘 있을 때 힘껏 싸워라. 함께 살면서 싸우는 것도 사랑이거니 살아서 생긴 상흔도 그나마 아름다운 흔적이리라. 풀잎의 노래, 이런 제목의 시였는데 역시 인간은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부닥치면서 인간의 정, 인간의 훈훈함, 갈등 속에서도 인간의 정과 훈훈함과 따뜻함과 살아있는 축복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김소엽 시인의 풀잎의 노래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파트 부적격 당첨 14만여 건, 이런 주제입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사례가 총 13만 9,6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사례 가운데 청약 가점, 무주택 여부, 가구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4,65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을 목적으로 고의로 잘못 기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남원주 동약 N파트 에듀시티로 지난해 1월에 분양한 881가구 가운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 올해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이편한세상 금정사는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 모집에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서 위장 전입, 대리 청약, 통장 매매 등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831건을 적발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방탄소년단 역대 최연소 문화훈장 받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7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대중문화예술발전공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화관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 훈장 수여와 관련해서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10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화관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인사들에게 주는 문화훈장 중 5급에 해당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문화훈장은 아이돌 그룹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원조 한류 스타 배용준 씨와 원로 코미디언 고 백남봉 씨가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뉴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잠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점점 밤이 일찍 찾아오는 요즘 여러분 잠들 잘 주무십니까? 수면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요즘 같은 빗소리와 낙엽 지는 소리 등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기도 한다네요. 깊어가는 아름다운 이 가을 빗소리 혹은 낙엽 지는 소리 떠올리면서 꿀잠 이루십시오. 최고의 건강은 잠을 잘 자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뉴스프리존 뉴스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